제가 카페나 이런 거 보면은 매매일지 같은 걸 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손절을 안 치고 이제 자기가 이제 간다고 판단을 하고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손절을 안 치고 버텨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크게 먹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날 이제 상한가를 갔었죠. 산하 시스템이. 이제 저는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돌파를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거든요. 충분히 찍어볼 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여기서 돌파를 찍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.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. 이거는 여기서 무조건 손절을 쳐야 돼요. 근데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. 이거는 갈 확률이 분명히 높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고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. 뭐 재료가 좋아서, 아니면 뭐 차트가 좋아서, 뭐 대금이 좋아서,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얘는 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, 분명히. 그런데 여기서 돌파를 찍었으면 간다고 판단을 하고, 그러면 내려올 때는 일단 손절을 치는 게 맞아요. 근데 이걸 버텨가지고 이거를 먹었다? 이거는 절대 잘한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탑 트레이더들이 있잖아요. 정말 유명하신 분들, 엄청난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. 그분들도 이제 큰 수익을 보죠. 그런데 가끔씩 큰 손실을 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. 주식에서 가장 위험할 때가 100% 확신을 할 때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100% 확신을 할 때가 이제 크게 맞는 날이다. 그런데 탑 트레이더들은 사실 엄청난 그 실력이 있고, 그리고 엄청 높은 확률로 갈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비중 베팅을 할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금액을 막 베팅을 할 때가 있는데, 그런데 그거를 베팅을 하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베팅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그분들은 거의 다 손절을 칩니다. 그런데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못 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. 그런데 이게 진짜로 떨어지는 걸 맞게 되죠. 그리고 이때가 가장 큰 손실을 볼 때예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려줘서 다시 올라가고 큰 상승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매로 해가지고 먹는다고 하면요. 결국엔 이걸 맞게 돼 있습니다.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, 이게. 그래서 9번을 성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실수를 하면은 여기서 손해보는 게 더 크거든요. 그리고 이런 매매가 계속 된다라면 계속 여기서 손절 안 치고 버티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장이 바뀌게 되고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살려주는 경우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. 그때 이걸 이제 인정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이 9번의 이 성공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 한 번의 실패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. 이거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. 실력이 아니고. 나는 9번이나 성공을 했는데 이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지만 시장이 안 좋아지고 이 살려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, 분명히. 그럴 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과거에는 버티면 살려줬던 이런 장세가 시장이 나빠지면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그때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시간이 이거를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버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.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요. 나는 잘했으니까 계속 성공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확률이 높잖아요. 이게 지금 9번이나 성공을 했는데 한 번을 실수를 한 거고 이 실수만 줄이면 된다. 이런 상황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요.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 안 된다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실력인 건데 이걸 실수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진짜 실력으로 가려면 여기서 돌파를 찍고 올라왔잖아요. 그리고 내려올 때 손절을 치고요. 그리고 다시 올라오잖아요. 이때 사는 게 맞아요. 다시 사는 게. 아니면 돌파를 할 때 다시 사던지.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대응을 하면서 떨어진다고 마냥 무지성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손절 치고 올라오면 다시 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익을 내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진짜 실력인 거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나중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
이런 식으로 지금 요거를 이런 성공하는 게 많다고 해가지고 이걸 자기 지금 실력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수익을 쌓고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잘한다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실력으로 가는 그런 매매가 아니고요.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런 매매를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. 사실은 여기서 손절을 치고 손해를 봐야 할 것들이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수익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번에 터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한 번에 터졌을 때는 이 9번의 성공 이상으로 더 큰 실패를 맞습니다. 심리적으로나 내 매매 방식에 있어서 결코 올바른 매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게 되면은 결국에 시장이 바뀔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착각하기가 쉬운 게 그냥 수익만 내면은 장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수익만 내면 장땡이라는 거는 사실 탑 트레이더들의 그 단계까지 가면은 그 말이 맞아요. 그 사람들의 그 수익은 우리가 흉내도 낼 수가 없거든요. 그런데 그냥 그 밑에 단계는 그냥 비중만 많이 넣으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 더 큰 수익을 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. 이게 이제 주식판인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실력은 없는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매매를 반복해가지고 떨어졌음에도 손절을 안 치고 그런데 비중은 크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비중이 계속 커져요.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수익을 많이 보겠죠. 그래서 뭐 커리어 하이다, 뭐 이렇게 커리어 하이 찍었다, 막 이런 그렇게 막 글을 올리기도 하죠. 그런데 이 주식판에서는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은 그냥 탑 트레이더들 계열에 오른 사람들,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요, 그냥 사실 수익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 식으로 그 수익을 크게 낸 사람들이 뭐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서울 신축 자가 3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이모님이 SK 하이닉스에 물려가지고 지금 20만 원 정도에 물렸었거든요. 2024년도인가? 그때 물려가지고 지금도 팔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이모님이 지금 탑 트레이더죠. 물론 손절을 안 치는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. 뭐 재료가 좋아서, 대금이 좋아서, 차트가 좋아서, 아니면은 지금 흔드는 걸로 뭐 보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나는 갈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돌파를 들어갔다면 그냥 가는 게 맞아요. 근데 물론 돌파가 아니라면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렇지만 그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애초에 돌파가 아니었다면 어차피 비중을 못 때려요. 그래서 의미 없는 매매가 될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눌림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비중이 다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거죠. 비중이 다 들어간 상황에서 떨어진다라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. 그런데 눌림은 뭐 다들 알다시피 비중이 다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아니면 뭐 추세를 이용해서 계속 불타기 하면서 모아가는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. 결국 비중이 다 들어갔을 때 이제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라면 손절을 쳐야 되는 거고. 지금 지수가 단기간에 4,600까지 올라왔어요. 그리고 들고 버티고만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죠.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인 거지. 그거를 이제 100% 확신을 해가지고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아니면 뭐 나는 100% 확신을 한다.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자신의 모든 거를 걸고 뭐 대출에 사채까지 써가지고 집까지 팔고 그렇게 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은 뭐 거짓말인 것일 거고요.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도박을 하는 거죠. 사실 실력이 있다기보다는 도박을 한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사람은 그냥 차라리 강원랜드 가가지고 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.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어요. 그리고 주식을 계속 들고 가는 거는 가장 큰 리스크죠. 어떻게 보면. 가장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.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올라갈 상황과 떨어질 상황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예측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. 그게 실력인 거고. 등락이 있든지 없든지 다 무시하고 그냥 무지성으로 버티는 거는 실력이 아니죠.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 정도밖에 이제 들고 있을 수가 없겠죠. 그냥 잃어도 되는 돈? 이 정도밖에 이제 못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식을 해서
감당할 수 있는 돈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결국은 마이너스죠. 그러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지, 어차피 잃어버릴 그 잠깐의 수익을 위해서 매일매일 매매를 이어나간다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론적으로 단타를 하든 스윙을 하든 장투를 하든 큰 손실은 확신과 버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. 그리고 큰 수익은 손실을 인정하고 손절을 칠 때 손절을 치고요.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유연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실력이 없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매매일지 쓰고 복귀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이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착각에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돌파를 했으면 대응을 다 해줘야 돼요. 할 걸 하고, 아니면 아예 추세 매매 식으로 갔다라면 여기서 돌파를 찍을 게 아니죠. 계속해서 추세를 타면서 매매를 하고, 익절할 거 익절도 하고, 그런 식으로 다시 사기도 하고, 그런 식으로 추세를 이어나가는 거지. 그런데 여기서 돌파를 찍었다라는 거는 사실 추세 매매가 아니거든요. 이미 돌파를 찍은 거고 뭐 추세 매매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, 분명히.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뭐 종가 베팅도 마찬가지예요. 결국 종가 베팅을 하고 오버나잇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개파락을 했다라면 나는 갭상승을 보고 오버나잇을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실패입니다. 손절 칠 거 손절 치고 다시 매매를 하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손절 칠 거를 손절을 치고 다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게 진짜 실력인 거지. 이걸 뭐 버텨가지고 종가 베팅하고 오버나잇 했는데 갭 뜰 거 생각하고 근데 떨어졌다고 해서 이걸 버텨가지고 올라가서 본전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더 사가지고 위에서 본전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수익으로 보고 나온다거나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무조건 나는 오버나잇을 하고 갭이 뜰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냥 비중을 여기서 다 넣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실패하면 손절을 쳐야 되고요. 그리고 이 성공하는 이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